안녕하십니까. 2024년 관심 종목 마무리하겠습니다. 12월 26일 종가로 정리를 했고요. 27일이 배당날이기 때문에 주가 왜곡 때문에 수익률 비교가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26일 종가로 정리를 했습니다. 관심 종목은 포트폴리오 총 10개 종목씩 포트폴리오별로 정리를 하고요. 수익률 비교를 통해서 과연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어떤 건가 찾아보고 또 최종적으로는 가장 투자 매력이 있는 종목은 어떤 것이 있나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자체 포트폴리오 수익률 비교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수익률 자체도 공정하지 않고요. 제가 종가 위주로 하고 있고 내 임의로 종목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시장 돌아가는 판을 보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4년 하반기입니다. 최종적으로 해외 주식이 위너로 21.86% 올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수는 S&P 500이 10% 올랐고요. 코스피는 13% 내렸고 코스닥은 무려 19.61% 내렸습니다. 6월 28일 종가 기준이고 12월 26일 종가 기준으로 비교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배당주는 그나마 연말에 배당 매력이 있어서 좀 오른 것 같고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내려갔을 때도 배당주들은 크게 변동치지 않고 오히려 2.15%로 올랐습니다. 차트 관심 종목은 마이너스 8%로 끝났고요.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은 마이너스 10.32%, 자산주 11.17%, 마이너스 양매수 종목 마이너스 11.6%. 그래도 다행히도 국내 주식 대부분이 지수보다는 선방했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최악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영업이익 성장을 기대하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 짠 성장주는 마이너스 18.7%. 그다음에 PBR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시장에서 가장 관심 종목들 이런 것들 마이너스 23.01%. 이제 고 PBR 주식은 보통 이제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시장은 크게 초과하는 수익이 나지만 시장이 내릴 때는 초과하는 수익률 변동성 자체가 크게 나온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입니다. 최종적으로 21.86%에 끝났고요. 전체로 종목 테슬라가 마지막에 거의 마무리쯤에 넣었는데 불구하고 50% 가까운 수익률이 올라왔고요. 도요타 자동차는 유일하게 마이너스였는데 최근 며칠 동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 그러니까 내년 초 상반기 포트폴리오에서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종목들이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진했던 종목이라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하고 똑같이 미국 주식 대부분 넣고 중국, 홍콩, 일본 주식 하나씩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요타 자동차가 어제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제가 검색까지는 안 해봤지만 어쨌든 특이하게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주식 고배당주입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배당 날일 때는 조금씩 다 빠졌더라고요. 근데 이건 26일 종가 기준으로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고배당주 포트폴리오에서 특징은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 평균 배당인데요. 마이너스 플러스 7.98%. 확정적인 건 아니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10종목을 10분의 1씩 갖고 있다면 그 포트폴리오는 연배당 7.98% 받을 수 있다라는 뭐 일종의 예상치죠. 참고로 하시고요. 다음 차트 포트폴리오입니다. 차트 포트폴리오는 저 개인적으로 300일 이평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30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 밑에서 위로 뚫어주거나 가장 좋은 거는 300일 이평선이 있으면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바로 사면은 좀 위험하고요. 많이 횡보하거나 뚫으려는 시도를 했지만 안 되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하면 결국은 다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올라가는 종. 그러니까 요 정도 때 매수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쪽에서 개인적으로 고른 종목들입니다. 한일시멘트가 마지막에 좀 올라왔고요. 이 빨간색 칠한 거는 제가 생각했던 기대가 있는데 이게 깨진 거죠. 지지가
시장이 많이 내릴 때는 깨지는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LG에너솔루션도 300일 이평선 지지를 기대했지만 깨져 있는 상태고요. 다음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입니다. 요거는 개인적으로는 종목을 제가 고른 건 아니고요.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을 패시브로 선정을 하고 매주 관심 종목 정리할 때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종목 변경이 있으면 그걸 바꿔주고, 그래서 특이하게 바뀐 게 네이버가 올해 들어왔고요. 고려아연은 2주 동안 들어와 있다가 빠졌고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엄청 손실났죠. 신화주주는 원래 들어와 있었는데 고려아연 때문에 밀렸다가 다시 재진입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금요일 종가 보니까,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날 26일 종가 보니까 현대중공업이 시가총액 25조로 신한주주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바뀌었는데 이제 마무리한 시점이기 때문에 종목 변경은 안 했는데, 어쨌든 HD 현대중공업이 신한주주를 제꼈다,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었다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양매수 종목입니다. 양매수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산 종목들은 아무래도 빅 플레이어가 들어오는 거니까 향후 주가 흐름이 좋지 않겠냐. 물론 이제 이렇게 성과가 나는 종목들도 있지만 제가 제외한 종목들이 엄청 많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재미가 없었다. 뒤에 얘기하겠지만 양매수 종목의 가장 큰 단점은 이미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들어올 때 이미 많이 산 거를 편입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많이 오른 걸 사야 되고, 또 제외할 때도 결국 얘네들이 다 팔고 마이너스가 될 때쯤이면 주가는 이미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래서 제가 다음 시즌에는 이 양매수 포트폴리오는 제외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산주입니다. 자산주는 개인적으로 요 주당 청산가치가 매우 낮은, 그러니까 주당 청산가치가 주가보다 매력이 있는, 그리고 PBR이 낮은, PBR만 낮은 걸로 보니까 부채 비율이 높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부채 비율까지 감안한 청산가치가 낮은 종목들을 기준으로 정리를 했고요. 대신 이런 종목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PBR이 낮다는 건 시장이 그만큼 소외시키는 거잖아요. 기업 실적이 많이 부진하고 그런 종목들이 많고, 대신에 회사 가치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실적 가치가 부진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들이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이것도 종목 변경 거의 안 했거든요. 하나도 안 했죠 이번에. 근데도 주가들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주가 매력은 높진 않다. 하지만 어쨌든 중간중간에 성과를 보여주는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쪽 종목들을 개인적으로 선호를 하고요. 다음 성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마이너스 18.7%고요. 이거는 예를 들면 2025년에 24년보다 성장률이 높은 종목들은 주가도 더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컨셉으로 시작을 했고요. 대신 이쪽도 단점이 있죠. 왜냐면 성장률이 높게 획정이 됐는데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예를 들면 25년 성장률이 85%인데 주가가 74% 올랐다는 다 오른 거 아니야? 그러려면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또 그 다음 해 성장성까지, 아니면은 시장 예상치보다 더 높은 실적이 나와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주가는 성장률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성장률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한 거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연간별로 실적 성장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고르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정리된 거는 조선 쪽하고 역시 방산 쪽이 어쨌든 실적 성장 쪽에서는 아직까지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방산 쪽은 주가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컨셉이 좀 무너지면서 실제 실적이 약화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지금 깨진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고PBR입니다. 고PBR은 기본 컨셉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PBR이 높은 종목은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고, 그리고 수급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단지 단점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올라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게 PBR에 반영된 거죠. 그래서 PBR이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실적보다는 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PBR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 PBR의 핵심은 어쨌든 시장에
관심이 높은 종목을 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구나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최악의 수익률이 나왔는데 시장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역시 많이 오른 종목, 그다음에 비싼 종목들이 이번 올해는, 아니 올해 하반기에는 많이 부진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HD 현대 일렉트릭, JIP 엔터, 산업품들은 주가가 좋았지만 여기서 지금 제외한 종목들, 엄청 손실을 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무리는 에코프로비엠도 40%나 내렸는데요. 이것도 PBR은 높지만 어쨌든 지금 PBR이 계속 떨어지면서 주가가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고급 PBR 종목들의 가장 단점은 시장 관심이 벗어났을 때 많이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체크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즌 종목 시즌 1에서 5까지. 제가 첫 번째는 해외 주식을 안 했었는데, 야, 시장의 대부분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하는데 이걸 안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23년이죠. 23년 상반기부터 해외 주식을 넣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건 뭐 종목을 제가 뭐 분석해서 이 종목은 좋고 저 종목은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종목을 잘 모르니까 그냥 남들이 말하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짠데도 불구하고 시즌, 그러니까 23년 하반기 빼고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누적으로 보니까 130%, 그죠? 해외 주식이 탑입니다. 그다음에 S&P 500도 큰 변동성 없이 오히려, 그죠? 56%, 23년 23%, 24년 26%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23년에 15% 올랐지만 24년에 8% 내렸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플러스 24% 올랐지만 마이너스 21%. 그죠? 누적으로 보니까 양매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매번 적자가 나죠. 그래서 요거 양매수는 제외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성장주 포트는 많이 최악이긴 하지만 시장이 오를 때는 확실히 좀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보다 확실히 더 오르는, 그러니까 이익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고PBR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최악이었지만 시장이 좋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익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들은 놔두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또 특징이 있습니다. 고PBR, 성장주 등 조금 주가가 오른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주가가 안 오른 종목들이 최종적으로는 승자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기준으로는. 물론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아니라 그냥 얘네보단 낫다 정도. 그래서 고PBR 성장주는 종목을 한두 개 잘 골라서 투자하신 분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겠지만 대부분은 재미가 없었다는 얘기고요. 고배당 자산주는 개별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냥 시장보다는 좋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은 그냥 시장보다는 무난하게, 시장하고 비슷하게 무난하게 간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년 상반기 시즌 6은 말씀드렸지만 전체로 다 그대로 가져가고요. 양매수 포트폴리오를 제외하고 요즘 뭐 대세죠. ETF 10종목을 정리해서 포트폴리오로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ETF 종목 교체는 전체적으로 이제 좀 연간 수익률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그래서 꾸준하게 한번 종목 교체는 하되 지금 가져가 보자. 그래서 한번 내년 상반기에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